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남들이 관심 없을 때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엔터 ETF가 가장 오른쪽에 그래프입니다. 시장은 밀렸는데 두 개의 섹터의 흐름은 오히려 힘을 내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건 아무래도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 8이잖아요. 요거는 아마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뭔가를 요구할 텐데, 그렇죠? 그러한 걱정들이 있고, 지금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이 분위기가 부담이 좀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B2C 관련해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에너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현대차, 기아 보시면 005380 보시면 시장보다도 더 약한 그런 모습. 어제도 반등 좀 주는 듯 하다가 3%까지 오르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5%에서 현대차가 끝났고요.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아주 긴 음봉이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를 내가 공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2월 3일 날 6%짜리 음봉에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관세 우려로 얻어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아가 이번에 우려감으로 받았던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는 좀 녹여줬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구나 정도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라인이 10만 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를 회복을 하면 기아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녹여졌다.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저 10만 원 초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빌빌거린다. 이게 계속 이게 관세 이슈가 부담을 주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고환율 수혜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환율이 지금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온다? 그러면 어디에다 더 시장은 더 크게 보고 있다?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의 부담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현대차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이게 엄청난 이슈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 없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이거 자체가 지금 다시 세금이 붙으면서 뭔가 이 일이 생긴다라는 거는 자동차 쪽에는 악재죠. 그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매워가지고 못 먹었는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오랜만에 듣는. 요즘은 저도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만약에 관세를 한 10% 부과를 하면 단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요. 러프하게 한 2,200원 정도 전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 2,000원 치고 하나당 봉지 하나당. 자, 2,000원 하는 거 2,200원 한다고 입맛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데 안 사 먹겠냐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가 맥도날드 햄버거랑 비교를 하니까 맥도날드 햄버거가 하나의 미국에서 사실 저는 미국 안 가봐가지고 또 대표님이 해외파잖아요. 해외 유학파. 미국 아니 안 가봤습니다. 영국이셨습니까? 아무튼 맥도날드 하나 사 먹는데 라면보다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3배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햄버거 먹을까 불닭볶음면 먹을까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소비자들한테 수요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되는데 자동차는 가격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 중에 가장 비싼 것 이 자동차잖아요. 액수가 자체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지기 쉽지 않은 환경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가격도 이제 약간 부담이 되지. 그게 왜냐면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대차, 기아 입장. 그럼 잘 안 팔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완성차 OEM한테는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는 이 BYD 매장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BYD 매장,
저는 지금 조금 못 가봤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게 목표가 뭐예요라고 BYD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한국 시장의 현대기아 점유율 뺏는 게 우리 목표예요라고 이야기를 공경련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얼마나 BYD가 우리 현대기아 그룹의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또 먹을까 이런 등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 엮여져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조선섹타와 엔터는 대표적으로 수출은 해서 돈은 달러로 많이 벌어오는데 고환율의 수혜인데 야 이거 관세를 때리기에는 쉽지 않은 섹터네 라는 이 교집합이 만들어지니까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관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관세하고 무관한 쪽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당분간은 집중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고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쪽은 엔터 쪽은 조금 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어제 코멘트가 나온 거는 우리 요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의 AI 캐펙스가 약간 좀 꺾이면 딥시크로 인해서 그죠? 그러면 전력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생각만큼은 또 안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코멘트를 해주기를 딥시크 등장해도 전력 설비주의 수혜는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추론 중심의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 이거는 냉각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넥스트라 에너지 등등 해서 데이터 센터의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 밸류에이션을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가장 최근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을 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밸류에이션을 뽑은 거고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산일전기, 일진전기 요 두 개의 기업은 아직까지 실적이 좀 안 나온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실적 나온 것 중에 가장 화끈하게 잘 나온 기업은 누구죠? 효성중공업입니다. 그죠? 효성중공업. 자,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2%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0% 성장하면서 이거는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여전히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이 사이즈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볼 만한 사이즈인데 1,300억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4분기에. 근데 밑에 LS 일렉트릭 1,200억 정도 벌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1,600억 정도 봅니다. 자, 그러면 1,600억 정도 대비해서 1,300억은 영업이익 규모가 한 70% 정도, 80%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한번 보시죠. 14조와 5조, 30% 정도밖에 시가총액의 규모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비싼 거고 아니면 누구는 싼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괴리는 좁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니저들은 플레이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어제 외국인들은 하루에 26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다. 근데 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4분기 실적 기준으로 POR을 뽑아봤을 때는 아직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 효성중공업이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20배가 넘는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은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이연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오면서 주가가 슈팅 나왔다가 다시 지금 조금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로 머리가 살짝 지금 주가 이 수준이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전력기기 내에서도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은 재룡전기였습니다. 재룡전기는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진전기는 주가가 좀 올라왔고 재룡전기는 수익이 좀 부진하고 HD엘렉트릭은 머리가 좀 무거워지고 있고 결국에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가장 부담 없는 쪽은 효성중공, LS일렉트릭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압축을 좀 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